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 보기 좋은 명소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조선시대 때부터 별을 관측해온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영주가 좋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영주 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는 이슈앤토크, 그리고 특집 코너에서는 55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특별한 마을을 만나봅니다. 그럼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내일 18일부터 9일간 영주의 대표 가을 행사인 2025 경북 영주 풍기 인삼축제와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풍기읍 남원천과 인삼문화 팝업공원 일대에서 함께 열립니다. 두 축제가 동시에 열리면서 방문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건강과 전통,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축제로 볼거리와 체험이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개막 첫날인 오전, 금계리 계삼터에서 고유제와 함께 오후 2시 풍기역에서 시작하는 주세봉 군수 행차가 열리고 저녁 7시에는 안성훈, 윤태화 등 트로트 가수들의 개막 공연이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인삼깎기 경연대회와 병주 만들기 체험, 관광객 노래자랑 등 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특히 KBS 6시 내 고향 생방송과 전국 노래자랑 영주시 편이 진행돼 전국의 영주의 생생한 매력과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할 예정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반돈짜리 순금, 황금 인삼이 지급되는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승용차 한 대와 55인치 TV 등 고가의 경품 추첨도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가요제와 씨름대회, 농특산물 판매전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5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에서는 영주의 대표 먹거리를 비롯해 텃밭 대방출과 타임세일 등 특별 판매 행사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인삼과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 관광객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활동가로서 필요한 역할과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영주 시민을 우선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수강료와 조제비는 모두 무료이며 교육은 11월 3일부터 9주 동안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영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은 도시재생의 기본 이해부터 공동체 갈등 관리, SNS를 활용한 마을 홍보, 로컬 브랜딩, AI 활용 방안 등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청서는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주시가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고위험군 보호와 지역방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접종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사용되며 기존 접종자의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관내 지정 의료기관 26곳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대표 기관으로는 영주기독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 성누가병원 등이 포함되고 전체 명단은 영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예약 가능 여부와 접종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영주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무료 예방접종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지역사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AI가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또 감정까지 흉내내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지난 시간 인생 설계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대해 제시한 AI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마지막 경쟁력, 자기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공선표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뭐 풀도 베고 운동도 하고 잘 풀도 보냈습니다. 베고.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하셨어요? 그럼요. 예. 또 여전히 또 책도 많이 보신 것 같던데요. 예. 오늘도 주제가 예. 그 AI에 관련된 얘기를 네. 하실 건데 말씀 제가 방금 했듯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요즘 서점가에서 예. 연휴 때 보니까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로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먼저 이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다가올 내년에 한 해 그 흐름을 여러 가지 그 키워드로 제시를 했던데요.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으면서 네. 이게 내용이 이제 한국 사람이면은 앞으로 내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 예측에 맞춰서 일자리를 맞춰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 10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 휴먼 인 더 루프, 필코노미, 제로 클릭, 뭐 레디코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네.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이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AI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지방에서도 지금 아직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AI는 그냥 만약에 어려우면은 자녀들에게 앱을 좀 깔아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시작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고 나면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AI가 이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작가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미지도 그리고 뭐 못하는 게 없는데 이 책에서 하는 부분이 AI의 성능보다 중요한 AI 위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통찰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AI는 천재가 되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잘 하면은 뭐 이렇게 칼럼 같은 아주 뭐 일간지 신문의 칼럼 같은 수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질문을 잘못하면은 아주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 답변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AI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그 AI를 인간의 통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AI를 지금 이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우리 있을까요? 진행자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인간이 또 뭔가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인간이 개입된 AI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를 하는 AI는 AI를 훨씬 초월한다. 능가할 수 이길 수 있다. 있다.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영주 지역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결국 AI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네. 먼저 시작하고 나고 할 줄 모르면 애들한테 앱 깔아달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그 문자 메시지나 메시지를 잘 못 치면은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네. 방송 누르고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좀 해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예측 불가능 시대가 될 것인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 준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AI가 지금 이제 AI를 통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AI한테 사전 시뮬레이션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전 예행 연습을 한다. 내가 직접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 AI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전 예행 연습까지 함께 되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는 1.5 가구가 될 것이다. 1.5라는 건 뭘까요? 1.5 가구라는 건 네. 1인 가구하고 가족과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기를 원하기도 원하지만은 가족이 다 함께는 아닌 그냥 한 번 정도 연결을 하고 싶을 뿐이지 같이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1.5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0.5랑 1이랑 해서 네, 1.5가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1.5 가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AI가 모든 걸 바꾸는 시대에서 그러면 네. AI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이 질문력. 네. 또 오늘 이야기할 자기 성찰 능력. 자기 성찰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자기 성찰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은 자기 성찰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박사님, 이렇게 AI가 이렇게 네. 점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빠르게 대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 AI는 글도 쓰고 음악도 쓰고 네. 작가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거 다 하면 인간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인간은 뭘 하면 되느냐. 네. 그러면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인간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되죠.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성찰? 아까 자기 성찰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럼 그 자기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네.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이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예를 들면은 질문지 같은 이런 부분들도 AI가 다 짜줍니다. 그죠? 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 대답이 내가 볼 때는 전문 용어가 있다. 어렵다. 이거 좀 쉽게 풀어달라. 그럼 쉽게 풀어줍니다. 쉽게 풀어주는데 너무 전문 단어가 없다. 그럼 칼럼에 쓰는 형태로 대기업 수석 연구원급의 형태로 필력으로 이 형태를 다시 써줘. 그 제가 여기서 앞에서 연습을 딱 해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신문사 칼럼란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칼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깜짝 놀랐다. 근데 박사님, 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뭐 아무리 AI가 똑똑하더라도 AI는 AI입니다. 그렇죠. 기계죠. 인간다움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인간다움.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그거예요. 네. 성찰을 못 한다는 거는 AI가 여기에서 어떤 답을 쫙 내놨잖아요. 네. 근데 나는 뭘 잘못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뭐 생각을 못 해요. 그럴 있는 것 그 같아요. 정보를 그대로 내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AI가 내준 부분을 질문하는 수준이 있으면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AI를 돈 주고 쓰는 AI를 요즘은 지금 그냥도 쓰죠, 그죠? 네. 거기다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내 운세 어때? 그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걸 그냥 주면은 그냥 줍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 어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 특성은 뭐야? 그런데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이런데 이 부분을 AI한테 물어서 내가 일반적인 오피니언 리더격에 해당되는 정도의 자기 성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자기 성찰용으로 원고를 좀 써줘. 네. 그것도 한 페이지로만 또는 두 단어로 몇 개로 제시를 하면 다 답이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예. 이번 그 트렌드 속에서 네. 우리가
좀 귀를 좀 기울여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문장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10가지 트렌드가 있는 네네. 중에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용어가 첫 번째에 나옵니다. 로프, 휴먼 루프, LOP. 그럼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쉽게 풀어달라고 하면은 AI 중심 사회에서도 지금 방금 말해서 이건 맞다, 아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죠. 그쵸. 판단력하고. 네. 그다음 이걸 쉽게 설명해줘라고 개입하는 거. 네. 이 부분이 휴먼 인 더 루프예요. 네. 그러면 AI의 성능보다 AI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통찰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통찰이 되면은 그냥 통찰은 막 성찰 통찰하면은 일반 잘 모르는 사람 분들은 어려워요. 야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네. 자꾸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레디 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디 준비한다는 거죠. 코어 핵심을 준비하는 거. 이 부분도 AI로 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내일 지금 방송을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은 내가 원고를 타자로 치고 모든 걸 혼자 손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AI한테 시킵니다. 내일 방송이 있는데 이 원고를 내가 이런 형태로 쓸 거고 이런 형태로 쓸 건데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되 전문 용어를 좀 섞어가면서 해줘라고 하면은 그걸 딱 해줘요. 네. 그게 레디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준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준비조차도 지금 AI가 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질문을 한다든지 이게 맞는지 나에게 적용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전체를 내려다보는 능력, 통찰 능력. 네. 요 세 가지는 AI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왜 요즘에 지금 막 이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라는 이야기 네, 많이 쓰죠. 네. 명령하는 기술. 네. 이 기술이 지금 모든 유튜브나 다른 부분에서 막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네. 프롬프팅이 뭐냐면은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네.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기술이 AI의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조금 철학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딱딱하고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 내용을 좀 더 어떤 좀 압축적인 그런 말로 좀 표현을 하면 네. 요즘 뭐 트렌드 코리아 2026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거기 보니까 속도보다 방향. 야. 또 한 가지는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성찰하는 능력이라는 말들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이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의미를 좀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모두가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네. 기성세대들이 예전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하자. 네. 앞만 보고 그냥 달려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네. 그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1인당 GNP가 3만 불, 3만 5천 불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달려가기만 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내가 뭘 좋아할까? 이거 내 스타일에 맞는 걸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맞춰서 무작정 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 가치관에 맞는 그 형태인가 이 부분을 맞춰 가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AI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질문하는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능력, 성찰,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우리 진행자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질문이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나에게 잘하는 질문이 네. 이게 성찰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라고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인생 통찰이에요. 네. 그럼 쉬운 이야기를 지금 어렵게 성찰 통찰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고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AI한테 물으면 돼요. 내가 이런 사유를 했는데 AI 네가 좀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네. 그 형태가 다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성찰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우리 화장하면서 거울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고 비춰보는 어디에 거. 뭐가 묻었으면 지우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일종의 성찰인 네. 거고. 그러면은 통찰은 뭐냐면은 밖 전체를 내다보는 큰 창문이에요. 네. 창문이 있으면은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박사님께서 좀 쉽게 풀어주셨는데요. 결국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도구, 뭐 이런 뭐 어떤 그런 존재, 뭐 이런 동반자,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해석을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네. 어저께쯤에 AI에게 질문을 하나 일부러 좀 멍청한 질문하고 똑똑한 질문 두 가지를 넣어서 한번 네. 해봤어요. 네. 처음에 AI에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2016 트렌드 거기에서 그 네, 핵심 주제가 트렌드 코리아의 그거거든요. 2016 트렌드 코리아. 네. 거기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네. 그냥 가만히 기다려봤어요. 어떻게 답을 하는가? 그러면 그 단답형의 쓸데없는 정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걸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댓글 중에는 위에를 비하하는 글이거나 형편없는 질문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 수석연구원급이나 칼럼니스트들이 쓰는 용어들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면은 단답형의 질문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시시껄렁한 쓰레기 같은 막연한. 질문을 한 그 답을 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기업 수석연구원급의 필력을 가진 부분에 대한 걸 요청을 하면은 칼럼에 썼던 그 형태의 글이 나옵니다. 그거를 자기가 조합하는 그런 형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단답형으로 몇 개가 툭 나왔는데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정도면 쓸 수 있는 글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상황 조건을 1, 2, 3을 제시해 주고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건데 이 내용을 대기업의 수석 연구원급 정도의 필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걸 통괄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쉽게 전문용어로 설명해 줘. 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한 2페이지 정도의 네. 칼럼을 지금 신문사에 바로 던져도 될 정도의 손색이 그 없을 형태의 정도로. 아. 필력이 나온.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는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구나. 깜짝 그러면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박사님께서 처음에 던졌을 때 네.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했을 때는 정말 초등학생 질문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 신분도 밝히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나이, 연령 전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뭘 하는 사람이다. 직업에 대한 얘기도 안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AI가 전혀 모르는 모르고. 상태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던가요? 대답이? 이게 이제 AI가 헷갈린 게 이제 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그럼 어디 장소를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네. 그건 AI도 모르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이게 철학적인 내용인가? 네. 경제적인 내용인가?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걸 헷갈릴 때는 자기 안에 있는 댓글에 있는 모든 데이터나 정보에 네. 관련되는 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옛날부터 컴퓨터 그거 하면서 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쓰레기 아닌 아주 우수한 자료를 넣으면 우수한 답변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게 달라진다. 네. 박사님 요즘 뭐 자기 성찰이 네.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의 어떤 자기 성찰의 필요성이라 할까요? 네. 그 자기 성찰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또 AI 시대의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성찰, 통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철학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네. 철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기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한다는 거는 우리 앱을 하나 깔아놨는데 업데이트를 하세요 해가 업데이트 안 하면 옛날 버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옛날에 살아왔던 양식 그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누구이며 내가 뭘 잘하는가, 강점이 뭔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연인을 보거나 카페로 성공한 사람을 보거나 TV에 나와 성공한 사람 보면 전부 그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건 중심축에 안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뭐든지 다 하고 싶다는 거는 인생의 중심축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네. 은퇴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잘하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0%가 대답을 못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네. 30년 인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는 예전에 내가 했던 일들이 이거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그 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강점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테마 문제보다도 내가 남과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강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방송을 하더라도 다른 옆에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난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새로운 테마를 해야 되겠다. 조금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특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 그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자기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통찰하고 하는 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힘들다. 네. 그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성찰, 통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이런 성찰의 기회를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기 성찰, 뭐 자기 통찰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어떤 우리 지역의 뭐 문화 유적지도 좋고요. 예, 예. 인문학적으로 다가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과 접목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영주에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8, 9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석사의 경우가 우리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부석사 소수원 또는 또 거기에 버금가는 무슨 마을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부석사의 경우에는 그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이 자체가 내 안의 깨달음이에요. 부석사는 깨달음. 예, 예. 네. 그다음에 무슨 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이죠, 그죠? 그 외나무 다리는 그 섬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도전과 용기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소서원은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지와 덕의 통합을 추구한 6.25 열람이기 때문에 그냥 삶을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네.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 이게 통찰입니다. 자기 통찰. 예. 그렇다면은 부석사에서 나오는 성찰,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무슨 마을에서 나오는 그 섬을 벗어나려고 하는 도전과 용기. 그다음에 소수서원에서 나오는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 이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이해하는 성찰과 전환과 변화 네.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소수원에서 최종적인 인생 통찰을 딱 하면서 나서게 되면은 영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라고 한다면 이런 게 멋지지 않나요? 아우, 멋진 거예요. 그죠? 우리 영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컨텐츠로서 네. 부석사와 소수원에 가면은 자기 성찰과 통찰 네. 또 깨달음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성찰과 통찰 얘기를 조금 더 할까 싶은데요. 예. 사전적으로 말씀하면 지금 뭐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은 성찰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반성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 예, 그리고
통찰은 뭐 뚫어보는 자기 자신의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이제 어떤 능력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찰과 통찰의 두 단어 모두 이제 깊이 있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이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도시에서는 효율을 찾고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닝.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고 방향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도시는 효율이나 속도, 성과를 찾고 지방에서는 의미나 방향이나 성찰을 찾는 이 형태가 된다면은 지금 영주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농사도 하고 도시도 있는. 그럼 도농 복합 지역인 영주 지역 같은 데서 삶의 속도도 늦추고 또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이 영주가 아닐까. 그래서 이 영주에서 전체적인 삶의 방향,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전문가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만드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향을 잡는 힘, 어떤 성찰에 대한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혹은 또 일을 할 때 특히 또 기억을 하고 실천하면 좋을 만한 그런 성찰의 자세,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용어인데 네. 저는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왜, why. 젊은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라는 용어를 한번 붙이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지금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어. 네. 근데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살아왔죠? 라고 물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어. 살다 보니 뭐 그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창조하고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떤 태도, 나에게 고통과 운명이 다가오면은 견디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why, 왜와 의미 두 가지 요 형태를 항상 하게 되면은 AI를 활용하는 데나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다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실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후회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박사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좀 짧은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기 성찰과 통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네. AI 시대의 마지막 경쟁력 요인입니다. 네. 그 트렌드는 늘 바뀌죠. 내년이 지나고 나면 또 트렌드 코리아 2027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트렌드는 항상 바뀌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시대를 초월한 일이 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방법론에 관련되는 부분을 AI를 활용해서 네. 이 문장을 완성하는 그날이 온다면은 영주 이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부분에 충분한 취지를 달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AI를 또 똑똑하다고 너무 또 남용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AI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AI가 많은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는 있지만은 생각과 또 성찰만큼은 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잠시 좀 멈춰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주가 좋아 특집 코너에서는 시골 마을을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부부를 모셨습니다. 봉화 유록마을에서 아기사슴 별별 마을을 운영 중이신 배기면 박미경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한 번씩? 네. 네, 저는 아기사슴 별별 이야기 마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배기면입니다. 저는 함께 살고 있는 박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화 유록마을, 네, 조금 낯설긴 한데요. 무려 역사가 54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유록마을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록마을은 시경의 유유농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앞에 두 자만 따서 유록이라고 했고요. 저희 그 통례공 할아버지께서 540년 전에 이제 마을에 입항을 하셨습니다. 유유농명은 유록을 아기사슴 울류사슴 녹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기사슴 마을로 처음에 이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요. 또 앞으로 장례를 위해서 상표 등록도 마치고 앞으로 아기 사슴, 엄마 사슴, 아빠 사슴, 할아버지 사슴 이렇게 많이 해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선조께서는 유록이란 말은 사슴은 유독히 먹이를 찾으면 멀리 있는 사슴들을 불러서 같이 먹는다고 하는 아주 신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네. 노루사슴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기 사슴들이 즐겁게 뛰어놀던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마을이 정말 자연과 함께 정말 예쁠 것 같은데요. 이곳 유록마을이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함께 해주신 배기면 대표님의 선조이자 또 조선시대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분인 괴담 배상열 선생님을 배출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자랑스럽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배상열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배상열 저희들 선조께서는 1759년에 출생하셔서 1789년에 30세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안동 내성위안에서 출생하셨고요. 5세 때 글을 읽고 8세 때 천상을 그리고 10살 때는 천문을 살피고 16세 때 혼천이를 제작하고 21세에 다시 혼천이를 제작하시고 22세에 주역을 섭렵한 뒤에 27세에 현존하는 혼천이를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3세에는 대산 이상정 선생님 문인되어서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태백산에 3년간 집중 공부를 하여서 성리학에도 일가견을 이루셨습니다. 전문가학선인 서계세로 기삼백회, 사서찬요, 도항육도, 사서의, 성리찬요, 중용찬요 등 천문학과 성리학에 방대한 서적을 남겼으며 특별히 어릴 때 독학으로 천문학과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성리학을 공부한 특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산 이상 선생님께서 그 학문을 총회하셔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괴담 배상열이 오거든 장례를 지내라 이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은 그런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정말 그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한 분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배상열 선생님이 별을 관측했던 장소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사실 민간에서는 그렇게 관측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중국 모르게 이제 뭐 전문 기구를 만들고 이러다가 중국에서 또 많은 제재를 받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께 영종제 시대 때는 문화가 많이 발전한 때였습니다만 또 원래 천문은 국가에서 관장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마을에는 이제
첨성대와 같이 생긴 직방담이라고 전문 관측 장소가 있고요. 직방당요? 직방당, 예. 아, 네. 직방당이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해석하면 방위를 박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경의, 직례, 의의, 방매라고 경과 의를 이제 주로 사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학자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성대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직방당으로 다시 이름을 명명해서 지금 그런 장소가 있고요. 네. 또한 녹동 이사라고 네. 천문을 연구하던 장소가 또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계와 혼천이 이 별자리를 관측하던 그런 기삼백회의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천문 장소, 연구 장소, 또한 기구, 또 자료 이런 것들이 방대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또 제가 어느 책자를 주신 거를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문 관측소뿐만 아니라 어떤 배상현 선생님께서는 별을 관측하는 그런 기구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혼천이라는 거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아시잖아요. 네, 그 뒤에 있는 그 혼천이 동그란 모양의 이 관측 기구. 네, 예,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혼천이를 그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혼천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16세 때 만들어서 21세, 27세 세 번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할아버지 혼천이는 그 선비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만든 요거는 이제 국보입니다. 송영 혼천인데 네. 저희들은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네.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쓰기 좋게 그 안에 이제 나무로 대나무하고 이제 철제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그 안에 쓰기 좋게 섬세하게 돼 있고요. 네. 또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를 그 안에다가 본인이 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래서 내가 제작을 하노라. 앞으로 더 후손들이 더 발전 있게 해서 더 혼천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 안에 이제 28자리 별자리가 그 안에 그려져 있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혼천이가 저희들이 한 5점 정도 되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지금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혼천이는 유일하게 이제 저희들 계담 배상열 선조께서 만드신 혼천이라서 아주 소중하네요. 국가에서 아주 특별히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선기옥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기옥형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면 북두칠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북두칠성 네. 그 별자리가 이제 7개. 네. 앞에 4개를 선기라 그러고 선기. 뒤에 이제 3개를 옥형이라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선기옥형과 혼천이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군요.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 지정을 받을 때 배상열 혼천을 가로하고 선기옥형 이렇게 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미영 선생님께서는 선기옥형 처음 혼천이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네.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오니까 네. 그 처음 성교육을 봤는데 꼭 지구본처럼 생겼더라고요. 지구본 같이 생겼죠. 네네. 근데 이제 대나무로 이제 이렇게 얽기설기 얽혀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고품을 좋아하다 보니 나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면 저거를 우리 집에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좀 전시라 그럴까 그냥 집에 한 곳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귀하고 많은 것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한 40년 전이다 보니 네. 또 이런 문화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저들은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집에 내려오는 그냥 어떤 자잘한 고품이라고 생각했군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처럼 네. 우리 저거 진품 명품에 가지고 나가서 얼마가 가치가 되는지 좀 팔아서 우리 좀 잘 살아.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에 이제 혼천이가 있는데 그게 네. 현가로 한 3, 4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 뭐 가치를 어떻게 이제 받아봐야 되겠지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거 옛날에 이 꼬치를
이렇게 푸는 물레라고. 생김이 예, 그렇게 예, 보여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참 그랬죠. 신기합니다. 이 배상열 선생님이 만든 이 일종의 천문 관측기구 선기옥형이라는 이 기구가 정말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중요한 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저 혼철이를 태계 선생님도 만드셨고 네. 이덕평 선생님 만드셨고 본인이 이제 혼당소 가도 있고 호가와 문중에서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가 조선시대 때 정말 유학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특히 영남 쪽에서는 천문, 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아까 보셨지만 천상여자 분야 지도를 만드셔서 영주에 계신 분인데 우선은 대단한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저희들 그 계단 배상열 그 자료는 보면 그 서계세록이라고 이제 그 천문학을 하려 그러면 수학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서계세록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높이를 재는 공식이 있고 저희들이 왜 표주박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렇게 수학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감성제 말고 구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차 함수, 4차 함수,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달의 운행 관계도 숫자로 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더 조사를 해서 정말 이쪽에 우리 조선시대의 천문학이 많이 발전됐다는 것을 한번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선계옥형은 다른 구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동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28수 아까 별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정말 어떤 정밀하고 섬세한 그런 정교함을 평하는 데서 굉장히 으뜸이다 이런 자랑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상열 선생님이 남긴 업적 중에서도 그 천문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어떤 내용이라고 엿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도 뭐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네. 특히 천문에 관한 것은 서계세록이라고 이거는 천문학 기본 서적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돼 잠깐 있는데 볼까요? 예, 예. 네. 아주 이게 우리 이걸 이제 알아야 천문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어렵습니다. 그냥 뭐 여기 무슨 또 말인지. 계단 유고라고 우리 여기 예전에 보면, 예, 예. 학교에서 배웠던 뭐 탄젠트, 코사인 뭐 이런 예, 예, 그거 맞습니다. 나오는 느낌인데요. 계단 네, 유고라고 함수. 예, 여기 책에 보면 다 이제 천문에 관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달의 운행을 얘기했다. 아까 기삼백해라고 달의 운행을 관해서도 남은 기록들이. 전체 위주라고 천지가 어떻게 이제 만물이 만들어지며 생성되는지 이런 이제 전문 기본서들이 이제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계세록 하편에 수학에는 다양한 함수까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천문학에 이제 알려지지 않는 조선의 천문학에 아주 집대성한 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게 천문 관측만 한 게 아니고 그 측량까지 하셨어요. 측량요? 예, 측량까지 하셔서 이제 표주박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 보면 다양한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상상하고 네. 이런 면적들을 표주박 요 뒤편에 보면 표주박 같이 생긴 이런 거 이렇게 생긴데 네. 그런 거 이제 면적을 구하는 공식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이게 예. 그 네. 나이도 그 당시 나이가 16살 뭐 10대인데요. 예. 한참 뭐 10대 청소년 우리 지금 말하면 그렇죠. 한참 그 청소년 사춘기 또 뭐 놀고 싶을 때 그럴 그렇죠. 나이인데 불구하고 배상열 선생님은 뭐 어떤 수학적인 어떤 능력을 뿐만 아니라 역학적인 이해 능력 또한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 천재적인 영향을 발휘하신 분인데 이렇게 유록마을에서처럼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동안 그래서 이제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예. 아, 네. 네. 2002년부터 네. 마을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고 네. 마을에 이제 꽃과 나무를 심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데도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나무가 이 동네하고 어울릴까 그래서 뭐 해아나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돌배나무. 돌배나무라든가 예, 마을을 들어가는 어. 입구에 이제 그렇게 심어서 또 조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15년 4월 21일에는 국학진흥원에서 이제 과학의 날에 또 계담 배상열 선조의 혼천이 복음과 또 유교와 과학이라는 학술 대회를 개최했어요. 개최했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 2019년부터 마을 이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가지고 또 이제 별에 관한 이제 행사 별에 관한 것을 어떤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봉화군에서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은어 축제 할 때 이제 그 마을에서 봉화 역사문화 연구회원하고 이제 별밤 행사를 네. 처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뭐 별밤 행사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처음 이제 그 제목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4가지 테마를 만들었는 게 이제 아기 사슴 별별 이야기 행사가 있고 네. 24절기 교육과 그다음에 절기 음식 만들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별밤 행사는 이제 별 관측하면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길 투어를 해서 이제 동네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4가지 프로그램도. 네네. 프로그램도 많네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아기 사슴 별별 마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름 자체가 좀 인상적이거든요. 이 이름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인면 대표께서는 아기 사슴 별별 이야기 별별 마을 추진위원장이시라면서요. 네. 그러면 직접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저희들이 이제 유록에서 아기 네. 사슴이라는 말은 네. 나왔고요. 네. 별이라는 것은 이제 계담 배상열 선조께서 이제 전문 장소, 연구 장소, 기구 뭐 자료들이 많아서 네. 별자를 붙였습니다. 아기 사슴의 별자는 한자는 그렇게 됐고 또 다른 별자는 네. 배삼익 이면제 배삼익 선조가 청렴한 관리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민관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서 마을 길도 이제 그 청렴의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중간에 또 말 중간에 돌아오다면 쌍절녀라고 있습니다. 임진난 때 의병장으로 나가셔서 네. 많은 전가를 올렸지만 네. 소총에서 이제 저 강렬하게 전사를 하는데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돌아왔는 걸 보고 월성이 씨 할머니께서 지아비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자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신연료, 목민관, 학자 이렇게 한 동네 다 있어요. 그래서 아기사슴이라는 유록이 말도 좋고 별자리 관측하는 말도 있어서 별이고 또 그거 말고 특별한 얘기가 목민관도 있고 중신도 있고 연료도 있고 그래서 아기사슴 별별 재밌네요. 그렇게 말을 지어서 의미가 깊으네요.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뭐 그 아기 사슴 별별 마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우리가 4가지를 아까 운영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기 사슴 별별 유록 마을 체험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24절기 교육 및 절기 음식 만들기 체험이 있고요. 절기 음식. 예, 절기 음식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 관측하는 별밤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유록 마을 아기 사슴 별별 이야기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체험별로 좀 자세히 좀 부탁할게요. 그래요? 네, 말씀 좀. 네.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길 투어는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이야기길 투어는 네.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목민간 네. 연재 선조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목민간을 지정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청렴한 관리로 지정받았는 신도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청렴의 길로 이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임진난 때 장렬히 전사하시고 공을 남기신 배인길 충의사 네. 선조께서는 거기는 이제 충렬의 길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전문가학자로 많은 이제 연구 장소, 관측 장소, 또 마을에 올라가면 갱장각, 또 유산서당, 추원사 이런 문화사원들이 있어요. 그 길을 합해서 이제 전문의 길 이렇게 정해서 마을길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길을 걸으며 투어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마을길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네. 그 길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네. 느림 속에서 네.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문화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중간에 오면서 또 퀴즈도 하고 애들이 오면 보물 찾기도 하고 보물 찾기도 그렇게 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무슨 데이도 있다면서요? 아, 네. 네네네. 아, 그거는 이제 저들이 그 10월 한 20일경쯤 네. 되면은 네. 가장 벼가 노랗게 예쁘게 이제 잘 결실이 되어 있을 아, 때인데 벼가 노랗게 황금 익어가거든요. 들판 네. 그럴 때 이제 저들이 이제 원피스 데이라고 한번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원피스 데이? 네네. 그러면 뭐 거기에- 남녀 다 원피스를 입나요? 네, 남자분도 어머. 원피스만 입으면 어머. 오실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네. 어. 원피스를 입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화관을 만드는 또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화관을 쓰고 그 직방당에 가면은 그 옛날에 별관측 하던 장소에 가면은 거기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이제 빙둘러서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머. 그 모습들이 물에 또 비쳐요. 거울처럼. 네네네. 네. 이중으로 너무 비치죠.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아, 재밌겠어요. 실제로 봐야만이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시는 그거 분들마다. 새롭네요. 별빛도 보면서 아름다운 그 처음에는 원피스. 이제 그렇게 원피스 데이를 네.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원피스 데이면 또 재미가 없을까 봐 청바지 데이를 하면서 본인이 가장 멋있게 꾸며가 오는 게 그날 이제 컨셉이군요.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집을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모자도 쓰시고 스카프도 하시고 멋을 이렇게 내서. 멋을 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위에 이제 흰 남방에다가 위에는 흰색 밑에는 청바지 이렇게 딱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게 해서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길을 짧은 마을길 투어를 해요. 그때는 그러면서 직방당 소개도 하고 또 그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네, 안 나요. 어느 날에는 또 뭐 원피스가 아니라 또 파자마? 네네네네. 아까 뭐 잠옷을 입는다고 그랬나요? 드라마 데이는 저희들이 이제 특이하네요. 근무하신 그 네.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이제 육아에 힘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애기들 이제 파자마를 입혀서 밤에. 퇴근 시간에 6시쯤 저희들이 이제 하면 저희들이 한 3시간 정도 같이 체험 행사도 하고 이 행사를 종합적으로 다 운영하면 네. 그 부모님들이 그동안 밀린 빨래도 하고 부모님들이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저희들이 그 애들인데도 많이 해주고 또 부모님도 배려하고 이래서 그럼 파자마를 아이들이 입는 거예요? 파자마를 이제 네. 6시 입고 오죠. 입고 와서 이제 9시 되면 애들이 자야 되니까 네. 가서 그냥 씻지도 안 하고 아. 그날은 그냥 자는 겁니다. 아, 아이들은 그냥 자고 어른들이 파자마를 입고 와서 어른들이 애기들이 파자마를 입고 오고 어른들은 이제 그 우리가 애기들 봐주는 시간에 체험하는 기간 동안에 빨래도 하고 파자마를 입어야 편하니까. 애기들을 파자마를 입혀 저희들이 맡기면 네. 그 부모님들은 그때 시간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 밀렸던 일도 하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실 분 하시고 이렇게 부모님을 배려하는 그런 네, 배려하는 프로그램까지. 마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네요. 이벤트도 재밌네요. 네네. 네, 아이들을 한 원피스 데이. 3시간 정도를 네. 저들이 봐주면서 네. 부모님들인데 시간을 주고 아이들은 뭐 이제 그 청사초롱을 들고 마을길 투어를 또 합니다. 마을길 그렇게 투어를 있고 저녁에? 네네 아, 밤에 별밤에. 예, 그래서 그 고택에 이제 가서 또 종갓집에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오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상상만 해도. 네.
아기 사슴 별별 이야기 투어, 예,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또 그 마을길 입구가 그 청렴길, 뭐 아까 좀 전에 예, 말씀하셨던 대로 충렬의 길, 또 뭐 천문의 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단순히 별을 보는 행사를 넘어서 이번에는 문화 행사처럼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문화 행사에 대해서 예. 별밤의 어떤 관측 행사인데 예, 예. 문화 행사를 두로 한다면서요. 저희 네. 이제 별밤을 보는데 그냥 별을 본다 이거 네. 너무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 별밤을 행사를 해보면 네. 반 정도밖에 별을 못 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문화 단체들이 봉화에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원하고 예총이 돼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문화 단체하고 연결해서 식전 공연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간을 네. 주고 해요. 그래서 두세 분 모셔서 또 별에 관한 연주, 마을에 관한 연주 그런 이제 연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또 시낭송 그런 협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불러서 별 이야기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문화 행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현재의 조선시대 계단 배상여 선조의 그런 전문 얘기도 하지만 현재 전문 얘기도 같이 나눠요. 우리나라는 뭐 의과대학이 지금 막 경쟁이 심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천문학과가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우주로 멀리 나가야 네. AI 시대고 또 우주 시대인데 그 학문들이 이제 사실 그런 행사를 해서 애기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행사를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가 담긴 행사 그리고 또 절기에 맞는 별자리 이 얘기를 또 나눕니다. 오늘 요즘은 어느 계절이고 별자리가 어떻게 뜨고 그리고 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누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별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전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직접 봅니다. 네. 보고 이제 소감도 얘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마무리 토론을 하고 네. 그래요. 어떤 점이 좋았다, 어떤 점이 뭐 좀 부족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고쳐서 이렇게 행사. 또 뭐 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 지역이나 벽지초동도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그 찾아가는 별밤 행사라고 그래서 저희들 마을에서만 하면 이게 네. 이제 조금 그래서 네. 벽지 학교, 벽지 마을 또한 문화 소외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들 갑니다. 그래서 고택 또한 이렇게 찾아다니고 열린 책방, 네. 저는 또 수목원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봉화에 별 보기 좋은 걸 알리기 위해서 수목원, 그 다음에 또 청량천 유학원이라고 저희들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학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을 또 시골의 마을 어디든지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별 얘기도 하고 문화가 소외되고 좀 누가 봐도 좀 그런 공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문화를 공유하면서 나눠주고 그분들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저도 이렇게 이제 별을 좋아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요즘 뭐 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일찍 자기도 하지만은 물론 근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영주 지역에는 또 봉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나마 별을 좀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좀 시골로 갈수록 좀 더 농촌으로 갈수록 이게 조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유록 마을에 가서 또 별을 체험하면서 별 관측도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즐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이런 뭐 별도 중요한데 또 절기 음식을 또 학생들에게 또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면서요. 네, 어떤 건지요? 일단은 우리가 저들 체험하는 이 행사들 자체가 이 그 선조의 문화 저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체험 행사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절기 음식과 또 그다음에 절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농경 시대다 보니 이 절기는 무시하고 살 수가 없을 만큼 우리하고 아주 접하게 가까이 접했던 그 절기들인데요. 그렇죠.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도 예전에 클 때 보면은 이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다 달랐어요. 그 예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남았는 사진을 한 장씩 보면은 뭐 하전을 이제 막 밖에 가서 지금은 다 전기 후라이팬이나 뭐 이제 야외용 가스레인지에다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솥뚜껑을 걸어놓고 불을 떼어서 이 화전을 만들었어요. 진달래가 필 때. 그래 그때는 이 봄에만 화전을 구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만 꽃이 피고 그때만 약간의 여유로움이었지. 그다음에 또 이 농사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들은 이제 이 체험 중에서 이제 그 음식 체험을 하면 절기별로 봄에는 화전이 있고요. 이제 여름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거를 연변이라 그러는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가마니 떡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냥 그 밀가루를 이렇게 한 국자를 떠서 이렇게 전을 굽는 것처럼 해서 그 안에다가 팥소를 넣고 이렇게 그 접으면은 베개처럼 모양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마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형태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여름에 할 때는 이제 그 팥을 넣기도 하고 가을 같으면 팥을 넣고 여름 같으면은 양대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양대를 넣고 또 이제 가을 같으면은 이제 또 송편 또 이제 겨울 같으면 뭐 팥죽이라든가 호박죽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절기 음식 체험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체험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음식들이 다 뭐 냉동으로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요즘에 최근에는 또 이제 약간 퓨전 음식처럼 옛날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저들이 강정을 하고 있어요. 오란다라든가 뭐 이제 찹쌀 현미라든가 네. 또 이제 흰 쌀을 가지고 이제 그 과일 말린 거를 붙여서 하는 그런 이제 강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되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네네. 좀 젖어 있는데 네. 그래도 전통 그런 식품들, 그런 네네. 절기 음식들을 접하게 하면 정말 학생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할 것 같고요. 명절 새로, 네. 전후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많이 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제 집에 가지고 좋아할 것 가는 거. 같은데요. 네, 너무 학부형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런 딸기 향이 나는 뭐 쌀을 먹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반응이 좋을 좋아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특별한 아이들이 있나요? 혹시 뭐 특별한 그런 거 아이들은- 했을 때 어떤 반응이든가요? 나 먹기 싫어 막 이러든가 아니요,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하고, 맛있어하고. 또 이제 부모님인데 네. 가지고 갈 걸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부모님인데가 선물로 이제 네. 드린다는 거를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여기 보면 네. 아기 자선 절기 자료들이 있고 네. 음식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절기 자료. 네, 이런 걸 다 모아서 책을 어느 봐- 음식점에는 교육을 먼저 합니다. 네. 이렇게 절기 입추, 절기, 뭐 예, 소서, 예, 그렇죠. 절기마다 그래서 쳐서, 예. 네. 이건 절기 자료고 이건 네, 음식 자료. 절기 자료, 이건 음식 자료. 예, 예. 음식도 이제 자료를 예, 예. 만들어서 책으로 만드셨네요. 이렇게 사실 그 마을을 정말 이렇게 뭐 체험도 하도록 하고 또 그 역사도 지키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맞이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제일 같아요. 어렵죠. 어렵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알려지니까 이제 여러 단체들이 네. 문의가 와요. 네. 그래서면은 이제 뭐 몇 명까지 저들이 또 많은 명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동네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고 네. 또 만나면은 아이고 애쓴다, 뭐 힘쓴다,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두 분이서 뭐 호흡이 잘 맞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할 때는 조금 뭐 네. 이렇게 의견이 있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의견이 네, 이제 네. 정리가 되면 1차 감독관이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사. 일을 벌리는 분이 누구세요? 보통 당연히 위원장님 벌리시고 예, 저는 제발 좀 안 벌렸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만 하면 안 하겠지, 올해만 하면 안 하겠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또 속마음은 해보니까 또 즐겁고 그래서 보람되고 예, 그런 일이 더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큰 저들 마음속의 생각은 네. 이게 참 우리 봉화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이제 아까운 예, 문화재죠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네. 확인이 가끔 옵니다. 아, 왔을 때 네. 문화재청에서 이거 기획하신 분이 저희들 마을에 왔어요. 네. 내가 원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었다.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결제하신 분이 또 그 다음에 와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정말. 이제 모르고 하는데 이게 가치 있다.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다 맡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가 정말 잘 좀 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정말 보람되고 네. 가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서로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아직도 참 보기 좋으시고요. 끝으로 우리 유록마을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이게 뭐 계획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혼자 되는 일이 아니고 마을에서 이제 어른들이 꼭 해라 이래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마을에는 인력이 없어요. 다 고령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퇴직하면서 직장을 잘 퇴직하면서 별별 전문 그 지도사 교육을 4년 동안 해서 88명이 받았어요. 별별? 20명. 별별 천문 지도사. 별별 네. 마을 전문 지도사라고 네. 해서 그 아마추어 전문에 이제 자격증 주는 그 기관에 의뢰돼서 매년 22명 정도 해서 4년 동안 네. 88명을 이제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경상북도 과학해설사 또 22명. 올해는 이제 전문지도사 이제 2급까지 안 된다. 전문화 시키자 이래가지고 전문지도사 상급에서 2급을 또 4명 네. 수료를 했고요. 또 마을에 또 수요들이 많아서 또 별별 전문 과정을 또 31명이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한 130여 명 되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 한 200명 정도 되면 이 자체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만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봉화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영주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또 배우고 또 영주에도 이런 문화자원들이 또 사실 무성원 김담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록마을에 뭐 장학 사업도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할까요? 네. 제가 결혼해서 왔을 때 진짜 이렇게 집성촌이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제가 되기 네. 그때 참 이 배시문중의 며느리가 된 것이 뭔가 좀 뿌듯함이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 매년 8월 15일 이제 추석 때 되면은 네. 이제 바깥으로 나간 자제분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그 이제 유산 장학회라는 그 현수막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것도 2시예요. 2시에 이제 그 대학생, 이제 고등학생, 어린이까지 다 오면 됩니다. 하여튼 왔는 어린이들은 그래 오면은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성적표를 떼어가 오겠죠. 그러면 네. 거기서 막 이제 몇 점 이상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장학금을 줘요. 고등학생 이상은 장학금을 주고 그 밑에까지는 이제 학용품을 유치원생도 오면은 학용품을 줍니다. 네. 예, 그런 하고 이제 간단한 음식 나눔을 하거든요. 그 문화가 제가 결혼해서 지금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 코로나 때 빼고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이 동의날 수 없는 게 또 이제 나가서 잘 컸는 또 자녀다라든가 이런 또 분들이 또 후원을 또 하십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지금 굴러가고. 회전이 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유록이라는 아기사슴 별별 마을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본인 정말 것 뿌듯하시겠어요.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제가- 적어도 있죠. 네, 제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 네, 한번 네. 그러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네. 이제 계담대 상열 유학과 과학해서 이제 학술 대회를 했고요. 2024년에 또 8월 22일 날 그 2번째 계담대 상열 학문가 사상에서 학술 대회를 2번 했습니다. 학술 대회. 네, 2번 하고 또 2022년에 이제 장영식 국제과학 특별상 돌아가신 분들은 처음 받은 특별상. 돌아가신 분께 드리는 특별상. 첫 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뭐 네. 국토부 우수 디자인상, 또 경상북도 우수 체험마을상, 또 얼마 전에는 또 경상북도 하전놀이 우수마을 네. 수상을 했고요. 또 문화생생 사업을 또 4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마을에서 도와주고 또 군청에서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늘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태계 선생님의 혼상이 남아 있어요.
혼천이 말고 이렇게 둥그런 지구본 같은 혼상이. 혼상이? 네. 네. 혼상이라는 건 별자리를 그려져 있는 지구본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호고와 유시들문 중에 호고와라고 혼천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도 또 혼천이가 있고 해시계도 있고 뭐 자료들이 있고 또 그래서 안동 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그 문화재 지정하고 같이 이제 행사를 또 같이 하고 이런 걸 해보자 이랬는데 저도 이제 영주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좀 드리고 싶죠. 문성원 김담 선생님이 아까 우리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직접 만드셨거든요. 아, 그 지도요? 예, 예, 아. 지도를 우리나라 별자리를 만드시는데 아, 네. 아주 대단한 오늘 전문- 가주셨어요? 아까 네, 드렸는데 네, 네. 드렸습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그 영주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그 영남의 북부 지역 네. 그러니까 안동, 영주, 봉화가 사실 별벽이 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 방송을 계기로 해내서 이게 세계 지방자치제가 협업을 해서 공동사업도 하고 천문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유교의 중심뿐 아니라 우리나라 천문학의 중심으로 영주, 안동, 봉화가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해봅니다. 아유, 예. 오늘 이렇게 배상열 선생님의 어떤 후손으로서 어떤 천문 과학의 정신을 좀 이어받고 또 살려서 어떤 문화 단체들과 또 특별한 이색적인 그런 체험 행사와 또 여러 가지 또 기획들을 많이 하고 오신 우리 두 부부를 모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 아기 사슴별별 마을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별도 보고 또 절기 음식도 배우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 아기 사슴 별별 마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연을 품고 또 문화를 담은 유령마을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백이면 박미영 부부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이맘때 날씨는 방심하면 금방 감기로 이어지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영주가족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나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